긴축 발작에 이어진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이제 환율도 연고점을 넘었으니 좀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2달 만에 2,30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기관도 2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는데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55%나 하락하면서 800선이 맥없이 깨졌습니다. 환율도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 전날보다 2원 오른 1,342.2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329원까지 올라가면서 지난달 28일 기록한 연고점을 다시 넘어섰고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긴축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들이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공개 매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SM 주가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개 매수 가격인 15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양측의 셈법이 좀 복잡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SM 주가도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요. 카카오의 공개 매수 가격 15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M은 전거래일보다 4.58% 하락한 14만 7,8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 8일과 9일에는 카카오가 제시한 가격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SM과 카카오는 하락했고 하이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 가격이 15만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개 매수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일단 인수전에서는 좀 하이브가 앞서 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목표하고 있는 이 35% 지분을 공개 매수로 다 채우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M 주총이 이달 말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SM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나 컴투스도 또 KB자산운용이 카카오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카카오의 신주 발행에 대해 불허했고 또 금융당국도 이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이 카카오 편에는 좀 서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의외의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없기로 유명한 LG에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상속을 다시 하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들이 LG그룹 구광무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LG 주가는 오늘만 6.58%나 올랐는데요. 보통 이제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단기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김 여사와 이 여동생 두 명은 별도의 유언이 없었던 만큼 구 전 회장의 상속분을 다시 나눠야 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단 LG는 이 상속권은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완료된 지 벌써 4년이 넘어서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LG그룹은 그동안 장자 승계 원칙으로 경영권 분쟁이 없었는데 일단 구광호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조카인데 양자로 이제 입적이 됐죠. 이제 좀 그 부분이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속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단기적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사례가 우리 시장에서 적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가족 경영권 분쟁은 금호석유화학과 한진칼이 있습니다. 조카의 난으로 불렸던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당시 주가가 한 30% 정도 올랐고요. 또 남매끼리 대결했던 한진칼은 그 기간에 거의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또 이 가족 간의 이제 분쟁은 아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SM이나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이 경영권 분쟁이 오면서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점을 좀 투자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KT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총 표대결로 정리되나 싶었는데 오늘 2대 주주인 현대차가 윤경림 사장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KT 대표 선임 논란이 수개월째 지속이 되면서 KT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괜히 이제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주가가 거의 연고점이 아닌 이제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왔는데 예. 지난달 이제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고 선임 절차에 따라서 윤경림 부문장을 신임 대표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KT의 2대 주주인 현대차 그룹이 오늘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주주의 의견을 좀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대표이사와 사회이사 선출에서 이사회가 좀 대주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KT 측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KT의 지분 7.8%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 대주주는 10.1%를 보유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윤 사장이 구 대표와 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T는 오는 31일에 주총을 열고 윤 사장의 대표 선임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KT 사정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도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해외 일정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2월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네. 이 수치에 따라서 3월 FOMC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EU는 이제 통화 정책 회의를 16일에 열 예정입니다. 2월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서 3월에도 50bp를 인상하겠다 이미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6월까지 양적 긴축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주총 시즌입니다. 삼성그룹이 가장 먼저 주총을 여는데 네. 오늘 좀 오만전자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총 때 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어떤 좀 당근책을 내놓을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또 16일에는 호텔신라 또 삼성생명이 주총을 여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부진 사장의 연임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17일에는 LG U+와 기아의 주총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